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연탄 기부나 소액 기부 같은 온정의 손길이 연초에도 이어지고 실직자나 긴급 지원 대상자들을 위한 행복 나눔 마켓이 기부와 나눔의 장소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도내 출생아 수가 10,000명이 훨씬 안 된 9천여 명으로 떨어져 인구 절벽과 지역 소멸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GM 군산공장 폐업 여파가 만만치 않은 익산과 김제, 완주를 일자리 안정벨트로 묶어 10,000개의 일자리를 만드는 주력산업 육성 사업이 추진됩니다. 전라북도는 구름 많다가 낮부터 맑아지겠고 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뉴스투데이 이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네, 요즘 이상기후라는 말이 나올 만큼 올겨울이 참 따뜻합니다. 그런데 이 겨울을 더욱 덮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끊이지 않는 기부 행렬인데요. 용돈을 모으고 붕어빵을 팔아서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돌보려는 마음이 마치 선한 바이러스처럼 퍼지면서 추운 겨울을 잊게 하고 있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전주 서학동에서 어린 손녀들과 함께 사는 이정음 할머니는 요즘 들어 주름이 더 깊어졌습니다. 겨울이 되면서 한 달 수입의 반을 난방비에 쏟아붓게 돼 생활하기가 더 힘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연탄 기부가 지난해 이맘때보다 40% 넘게 줄어 시민단체의 지원도 충분치 않습니다. 춥지 않은 겨울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연탄 기부에 대한 그런 부분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시고. 그럼에도 어려운 이웃을 향한 조그만 관심은 이 할머니 가족이 한겨울을 나는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살 데도 없어요. 가게가 다 없어졌어요. 참 고마웠고 우리 애들하고 춥지도 않고. 여느 해처럼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도민들의 기부 행렬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주에 사는 18살 여학생은 100만 원을 모아 나눔의 현장에 전달했고 익산에 사는 김남수 씨는 붕어빵을 팔면서도 365만 원을 8년째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청소년 장학금으로 이렇게 썼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제가 했었어요. 미용을 배운다든가 제빵을 배운다든가. 지난 한 달여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모인 성금은 67억 원. 사랑의 온도는 86도까지 올랐는데 지난해보다 개인 기부자가 늘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완주군 공무원들과 무주군 무풍면 주민들도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 이웃을 돕는 등 나눔에 동참하려는 분위기가 한겨울을 더욱 훈훈하게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네, 이렇게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돕는 착한 기부의 선순환 사례는 또 있습니다. 익산에는 실직자나 긴급지원 대상자를 위한 행복 나눔 마켓이 있는데요. 장애인까지 동참하는 기부와 나눔의 장소로 진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송인호 기자입니다. 익산에 있는 행복 나눔 마켓 뱅크. 얼핏 슈퍼마켓으로 보이지만 모두 기부받은 물건들로 7개 품목까지는 무료입니다. 생필품에서 노인용 지저귀까지 어려운 이웃들이 꼭 필요한 물건만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보다도 이렇게 꼭 필요한 거를 갖고 가서 이렇게 기부받아서 쓰니까 감사하고 언제나 고맙게 생각하면서. 지난 2009년 처음 문을 열 때 2억 원 가량이었던 기부품은 지난해 12억 원을 넘어설 만큼 지역 기업과 단체 기부가 활발해졌습니다. 도움을 받던 이들은 배달과 안내, 포장 등에 무료 봉사하면서 고마움을 갚고 있습니다. 눈이 잘 안 보이는 시각장애인 김영철 씨. 성한 2다리로라도 고마움을 갚겠다며 시작한 배달 일을 벌써 10년째 계속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자기 자신밖에 모르잖아요. 그래서 남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뭔가를 하자 그런 마음에서 하는 거예요. 이곳 관계자들은 기부는 남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고 내 것을 함께 쓴다고 생각해야 한다며 일반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합니다. 한 개만 필요한데도 세트로 파는 물건들이 있어요. 그러면 한 개는 내가 내 이웃을 위해서 쓰지 않는 물건을 나누겠다 하는 그런 인식적인 변화가 좀 필요하실 것 같고요. 착한 기부가 또 착한 기부를 낳는 선순환. 행복 나눔 마켓에서는 물질적으로는 부족하지만 누구보다도 행복한 하루하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인호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지난 1년간 도내에서 태어난 아이 수가 10,000명 도체 되지 않습니다. 이대로라면 전북 인구 180만 명 선마저
장담할 수 없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경자년 새해 인구 절벽과 지역 소멸의 위기를 넘어설 이 실질적인 대책 모색이 절박한 시점입니다. 유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임실의 한 농촌 마을에 간만에 귀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7년 전 이웃집에서 아이가 출생한 뒤 이 집 외에는 아기 울음소리가 뚝 끊겼던 터라 복덩이라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애기 없다 보니까 동네에 애기 보기가 좀 그래서인지 이뻐해 주시고 자꾸 또 하나 더 나. 지난해 임실군에서 태어난 아이는 모두 합쳐봐야 147명. 임실읍과 관촌면을 제외하면 면별로 한 손 또는 두 손에 꼽을 정도로 출생아를 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노인들만 마을을 지키고 있지 두 달에 한 명 정도도 출생 신고가 없다 보니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학교도 통폐합한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학교가 있는데 지금 대설명분이 없어가지고 그 오수 초등학교 지금 통합한다고 말이 있고 그랬었어요. 임실군은 작년 한 해 동안 출산 장려금 3억 원과 산후조리비 5천만 원 등 출산과 보육 관련 12개 정책에 수억 원을 투입했지만 효과는 기대치를 밑돕니다. 그 국비 확보를 할까 각종 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만큼 인구만큼은 최우선 과제로 생각을 하고 있고. 도시 지역이라고 사정이 나은 것도 아닙니다. 전주 진북동에 연간 출생아 수가 50명 선에 머물 정도로 출산이 드문 것이 현실. 도내 출생아 수는 작년에 9,078명에 그쳐 급기야 10,000명 선이 붕괴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3분기 합계 출산율이 0.93명까지 떨어진 가운데 청년층 인구 유출 가속화가 주된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전북의 인구는 2005년 190만 명이 무너진 지 15년 만인 올 연말에 180만 명이 붕괴되는 상황에 처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2047년에는 158만 명대로 줄어든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소 추세를 조금이라도 완화시키기 위해서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 사회적 가치 인식 변화를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이런 추세를 되돌리지 못한다면 전주와 익산, 군산을 제외한 11개 시군이 조만간 지역 소멸이라는 불행한 길을 걸을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 나오는 상황. 심지어 완주까지도 지난해 소멸 위험 진입 지역에 포함돼 인구 절벽과 지역 소멸은 충격을 더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리용입니다. 법무부 인사로 제67대 신임 전주지검장에 노정현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이 임명됐습니다. 노정현 신임 전주지검장은 서울 출신의 3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수원지검 성남지청 검사를 시작으로 법무부를 거쳐 지난해 서울 서부지방검찰청 차장검사를 역임했습니다. 올해부터 지급되는 농민공익수당 신청을 다음 달부터 접수합니다. 전라북도는 다음 달 1일부터 석 달 동안 14개 시군 읍면동사무소에서 농민공익수당 신청을 받아 오는 9월 지급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은 올해 기준 2년 이상 연속으로 도내에 주소와 농업 경영체를 두고 1,000제곱미터 이상을 경작하는 농가로 연 60만 원을 일괄 지급받게 됩니다. 임실에서 전주와 인천공항을 오가는 시외버스 노선이 계속 운행되게 됐습니다. 광주고법은 어제 대한관광리무진이 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계획 변경 인가처분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전라북도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회사가 공항 독점 운행으로 충분한 이익을 거뒀고 중복 노선의 운행 수준이 과하지 않아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군산형 일자리로 기지개를 켠 군산과는 달리 GM 협력업체들이 있던 익산 등 타 지자체는 위기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 지자체가 전라북도와 함께 해법 모색에 나서기로 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연선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촉발된 한국 GM 사태의 여파는 군산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군산 다음으로 많은 20여 개 협력업체가 있는 익산은 업체들의 휴폐업으로 몸살을 앓고 있고 다른 지자체도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특히 지역 내 제조업의 동반 침체까지 불러오면서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매출이 17년 이후로 거의 30% 이상이 좀 빠졌습니다. 10만 회사는 제가 알기로 50% 이상 빠졌고요.
자치단체의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돌파구 마련이 추진됩니다. 정부가 상생형 일자리와 함께 공을 들인 고용안정 선제 대응 사업에 전북이 뛰어들기로 했습니다. 고용위기 지역은 아니지만 위기를 겪는 4곳에 5년간 최대 1,000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전북은 익산과 김제, 완주를 일자리 안정벨트로 묶어 주력산업 육성을 통해 만여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전국에서 20여 곳이 참여 의사를 나타낼 정도로 치열한 경쟁을 극복해야 하는 점은 과제입니다. 산업 구조 개편으로까지 이어지고 전문 기술력 양성 이런 부분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강점들을 고용부에 적극적으로. 오는 4월 사업 지역이 최종 선정될 예정인 가운데 일자리 사업이 정부 정책에서 소외된 지자체의 단비가 될지 관심입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전북도의회 등 전국 시도의장단이 어제 울산에서 열린 시도의장협의회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에 계류된 공공보건 의료대학 설립 법안의 통과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이들은 농어촌 지역에 감염과 외상, 분만 등 필수 의료가 부족해 주민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며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습니다. 우리 지역 출신인 정세균 전 국회의장의 총리 임명 여부가 관심인데요. 이틀째 국회 청문회 질의에서는 전주 특례시 문제도 거론됐습니다.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불투명한 관련법에 정 후보자는 단계별 지정 대책을 제시했습니다. 김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단위 자치단체 중 충북, 강원과 함께 광역시가 없어 예산 등에서 소외를 받아온 전라북도. 전주시는 대안으로 특례시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안 기준으로는 대상이 인구 100만 명 이상으로 한정돼 수도권 도시들만 특혜를 입게 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정세균 총리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이런 문제가 거론됐습니다. 50만 이상의 도시로 확대되면 청주, 천안, 전주, 포항, 김해 이렇게 됩니다. 할 수 있는 거는 과감하게 권한과 책임을 이양해야 되는 겁니다. 정 총리 후보자는 현재 안이 부작용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향후에 대상 도시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그걸 잘 운영해 보아서 장점이 많이 있다. 그러면은 또 좀 이렇게 70만으로 뭐 확대한다든지 그러다가 더 확대한다든지 그렇게 좀 점진적으로 해보면 어떨까? 다만 특례시 지정 조건을 인구가 아닌 광역시가 없는 도청 소재지 등으로 확대할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혁신도시 시즌2 등 각종 균형 발전 정책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역대 정부들이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노력을 많이 펼쳤지만 수도권의 인구 집중이 더 심화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13일쯤 본회의를 열어 정 후보자에 대한 인준 표결을 추진할 방침이어서 최종 임명 여부는 다음 주쯤 결정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21대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군산 바선거구 시의원 재보궐선거에 민주당 나종대 한종현 후보에 이어 같은 당 이대호 최창우 후보가 추가로 등록했습니다. 역시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전주시 마선거구에는 민주평화당 소속 최영병 후보 1명이 등록한 상태입니다. 동료와 성관계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주지검은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도내 모 경찰서 소속 순경 26살 A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A 순경은 재작년 8월부터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몰래 찍은 사진을 동료에게 보여주며 성관계를 했다고 거짓말하는 등 명예까지 실추시킨 혐의입니다. 완주군이 오는 8월쯤 통합일자리센터를 구축합니다. 주민들은 연령과 성별에 관계없이 한 곳에서 일자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역 소식 임홍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완주군이 국비 3억 원으로 둔산 근로자 종합복지관을 리모델링해서 통합일자리센터로 문을 엽니다. 일자리센터는 지역 여러 곳에 분산된 로컬 잡센터,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일자리 지원센터, 신중년 지원센터가 함께 입주합니다. 이에 따라 도시형과 농촌형 일자리를 발굴해 주민 눈높이에 맞춘 일자리 서비스 제공이 기대됩니다. 통합 일자리 서비스 지원 체계를 구축해서 취업률을 높이고 모두가 바라는 일자리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순창구는 평상시 7%를 할인해준
순창사랑 상품권을 설 대목인 13일부터 23일까지는 할인율을 10% 상향 조정합니다. 상품권은 한 사람당 월 50만 원, 연 500만 원 한도로 관내 21개 금융기관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970여 곳 가맹점에서 유통됩니다. 남원시가 농산물 공동 브랜드인 춘향애인의 올해 매출액을 900억 원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춘향애인은 개별 농산물 브랜드를 하나로 통합한 것으로 출범 첫 해인 2013년 607억 원, 지난해 877억 원의 매출을 올려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남원시는 앞으로 산지 유통시설을 확충하고 홍보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IT 산업 접목을 하면서 좀 더 생산량도 늘어나고 품질도 개선시켜서 다양한 소비 트렌드 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생산단지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고창군이 최근 국토교통부로부터 고령자 복지주택 건설 사업을 최종 승인받아 오는 10월쯤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고창읍 신월마을에 들어서는 고령자 복지주택은 지상 10층 126호 규모로 지어지고 높낮이 조절 세면대 등 무장애 설계가 적용되며 사회복지시설이 갖춰지게 됩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겨울철 도로 위 살얼음에 의한 미끄러짐 사고를 막기 위해 관리가 대폭 강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올겨울 도로 위 살얼음으로 다중추돌 사고가 잇따른다며 도내에도 관리가 필요한 결빙 취약 구간을 기존 13개에서 24개로 2배 가까이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취약 구간엔 올해 안으로 단속 카메라가 설치되며 도로에 열선을 까는 방안은 효과성을 검증한 뒤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다음은 저희 전주 MBC의 희망 2020 나눔 캠페인 성금을 맡겨주신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익산시 영등라인 2차 아파트 주민 10만 원, 익산시 팔봉동 이재마을 주민 30만 원, 익산시 성당면 하와마을 김길만 이장 30만 원, 익산시 오산면 신상마을 주민 20만 원, 익산시 여산면 관현마을 주민 10만 원, 사월마을 주민 20만 원, 익산시 남중동 호암마트넷 10만 원, 곰소 식자재 10만 원, 김제시 진봉면 다상마을 주민 16만 8천 원, 신흥마을 주민 12만 6천 원, 완주군 경천면 만수동마을 주민 16만 원, 부안군 개화면 화동마을 주민 14만 4천 800원, 부안군 개화면 용정마을 주민 13만 2천 원, 남원시 대산면 독산마을 주민 15만 원, 고창군 성송면 삼태마을 주민 16만 원, 양신마을 주민 17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의 행사와 문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전북은행과 함께하는 희망나눔 신년음악회가 모레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완주 복합문화지구 누에의 신년기획 완주 소장전이 오늘부터 한 달간 전시됩니다. 이유나 작가의 첫 번째 개인전 달 항아리 꽃 이야기가 오는 12일까지 전주 교동미술관에서 마련됩니다. 사랑에 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연극 오래전에가 내일부터 전주 한옥마을 아트홀에서 공연됩니다. 고인돌 유적 방문객들이 직접 그려붙인 타일 벽화 전시회가 고창 고인돌 박물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유튜브 크리에이터 도티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TMI 토크 콘서트 안물 안궁이 오늘 도청 공연장에서 진행됩니다. 온 가족이 함께 추억을 쌓는 동동동화 축제가 모레부터 27일까지 지리산 허브밸리 원형광장 일대에서 펼쳐집니다. 설날 명절을 맞아 내일부터 24일까지 고산 미소시장 일원에서 곶감 직거래 장터가 열립니다. 전라북도 문화관광재단은 오늘 전북예술회관에서 지역 문화예술 육성 지원 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갖습니다. 복합문화지구 누에에서는 누에 솜씨 공방을 개설하고 수강생을 접수받습니다. 다음은 날씨입니다.
전라북도는 구름 많다가 낮부터 맑아지겠고 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지역별 기온입니다. 전주는 아침 기온 전주 영하 1도에서 낮 기온 7도, 익산 영하 2도에서 6도, 동부권 무주는 영하 4도에서 6도, 진안 영하 4도에서 4도, 서해안권 군산은 영하 1도에서 6도, 고창 1도에서 7도 등을 기록하겠습니다. 현재 초미세먼지 농도는 전주에서 나쁨, 나머지 지역에서는 보통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으로 예상됩니다.